네,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볼 차례가 왔는데요. 바로 이제 우리가 해볼 실습은 학번과 이름 출력하기입니다. 코드 구성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첫 실습이라서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여기에서도 다루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load effective address나 move 같은 명령어를 한 번에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그냥 사용법만 간단하게 맛보기로 보는 거고, 그냥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는구나, 이런 것만 보기 위해 있는 거니까 예,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네, 그 프로그램 코드가 뭐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해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대신 그래도 이 코드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주석도 좀 첨부를 해놨고, 그리고 이 수업에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듣고 좀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다루는 내용들이 좀, 그러니까 다루는 용어들 아니면 개념들이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에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러 번 다시 복습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이게 단지 이제 그 1, 2학년 때 배우는 내용 가지고 커버되지 않는 약간 운영체제에서 공부할 만한 내용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같은 것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그냥 천천히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냥 이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 코드 실행하는 그 개발 환경, 그것만 여러분들이 일단 이번 주 차에는 제대로 구축만 하시고 직접 실행해 보시면 괜찮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과제도 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숙지하시기 바라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오픈이 아니라 그 카톡방에서 저한테 이렇게 질의응답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시면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배경 지식 먼저 볼게요. 아까 앞에서도 interrupt 명령어 봤습니다. interrupt라고 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그러니까 메인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가 특정 뭐 사건이 발생했다던가, 특정 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같이 그 코드 수준에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임의로 호출할 수 있는 그런 인터럽트, 이런 게 발생하면은 그 인터럽트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하는 일련의 코드들로 점프를 하게 되는데, 그 점프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마우스 클릭이 됐다, 그럼 마우스 클릭에 대한 IO를 처리해주는 그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코드들을 실행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원래 프로그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코드들, 이런 것들을 막 호출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죠. 어쨌든 그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호출이 끝나면은 다시 원래 메인 프로그램에 복귀하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하는 거는 바이오스라던가 도스, 그러니까 운영체제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 인터럽트 명령어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인터럽트를 일부러 발생시키는 그런 명령어인데, 그 인터럽트 명령어 다음에는 그 인터럽트, 어떤 인터럽트를 사용할지 그 번호를 이렇게 인수로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H를 넣어주면은 비디오 서비스, 16H를 넣어주면 키보드, 21 앞으로 우리가 많이 보게 될 21H 다음에는 이 도스에서 제공해주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호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터럽트 21H는 이 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루틴을 호출합니다. 우리가 그 시스템 콜 같은 거 호출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런 서비스 루틴을 왜 제공하는가, 도스가?
운영체제 시간에 아마 운영체제 역할에 대해 공부할 건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어보죠. 운영체제는 여러분 우리한테 뭘 제공해야 될까요? 입출력과 관련된 기능, 파일 처리와 관련된 기능, 메모리 관리와 관련된 기능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 운영체제에서는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서비스로서. 그러지 않으면은 프로그래머들이 일일이 그런 기능들을 다 하나하나 구현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문제도 있을 거고 그게 하드웨어가 조금씩 달라지면은 그것과 다른 이제 그 하드웨어에 맞게 하나하나 또 막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되게 일관성도 떨어지고 안정성도 떨어지고 되게 비효율적일 거예요. 그런 IO와 관련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아니면은 그런 IO와 관련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처리하는 그런 루틴들, 코드들 이런 것들을 운영체제 설계자들은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 루틴, 시스템 콜 같은 걸로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OS는 네, 프로그래머들, 우리 같은 운영 프로그래머들이 직접 구현하기 까다로운 이런 로우 레벨 수준의 루틴들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CPU 컴퓨터, 그러니까 CPU랑 그 컴퓨터 주변 기기들 이런 것들을 더욱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죠. 도스라는 말이 약간 그 생소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서 얘기하는데 도스는 별거 없고 그냥 앞에 디스크의 OS입니다. 디스크 OS, 디스크 기반의 OS, 디스크에서 돌아가는 OS. 그래서 도스라고 합니다. 어쨌든 도스는 그런 뜻이고 도스에서 제공하는 ISR 종류도 되게 다양할 거예요. 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한 가지만 있지는 않겠죠. 뭐 파일을 연다던가 뭐 아니면은 그 특정 포트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읽어드린다던가 그런 것들 그런 함수들은 되게 다양할 거예요. 뭐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한다던가 그런 것들 되게 다양할 건데 그러니까 인터럽트 21H 이것만 갖고서 할 수 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인지 뭐 예를 들어 문자를 호출하는 거는 문자열을 호출하는 거는 그 이 공구 H를 넣어야 된다라던가 막 이런 식으로 그 특정 숫자들의 매핑을 해놓고 예, 그 매핑된 숫자를 AH 레지스터 그러니까 AX 레지스터에 상위 8바이트를 나타내는 레지스터에다가 그 펑션 코드를 넣어줍니다. 기능 코드. 그래서 도스 ISR 중에서도 어떤 ISR인지 그거를 나타내주는 지정하는 것을 그 지정하는 값을 AH에 넣어주고 앞에 그 우리가 기본 틀 설명할 때 그 무슨 서비스 그러니까 프로세스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했죠. 그래서 int 21h 호출하기 전에 그 ah에다가 이 4ch 값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move 명령어 호출했다는 거. 그 점 아까 앞에서 봤었죠. move 명령어는 말 그대로 move 해라는 뜻이에요. move. 그러니까 데이터를 옮겨라, 전송해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그 근원지 소스가 뒤에 있고 데스티네이션이 앞에 이렇게 들어가서 콤마로 구분이 됩니다. move destination source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그 피연산자 두 개로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형태로 쓰는 명령어인데 예를 들어서 move 네, 여기 보신 것처럼 예, ah에다가 4ch 이렇게 하면은 4ch라고 하는 이 immediate value가 예, ah라고 하는 그 네, 이 8비트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게끔 적재가 되게끔 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 이 load effective address 명령어, 리아 명령어인데 이거는
유효 주소 적재란 뜻입니다. effective address가 유효 주소라고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언급했었죠. 그 유효 주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메모리 상에 있는 데이터 변수들 이런 것들의 오프셋 주소를 그것이 갖고 있는 오프셋 주소를 레지스터에 적재하는 명령입니다. 메모리 변수는 어디에 기본적으로 저장되는지는 아마 뭐 언급을 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메모리 변수들, 메모리상의 데이터는 그 데이터 세그먼트에 저장이 되죠. 데이터 세그먼트랑 함께 그 이제 연관되는 오프셋 주소, 그 오프셋 주소, 데이터 세그먼트 상의 오프셋 주소를 이제 어떤 특정한 레지스터에다가 로드하는, 적재하는 그런 명령어가 로드 이펙티브 어드레스 명령어고, 이것도 무브 명령어랑 똑같이 real destination source 형태로 씁니다. 예를 들어 문자열 str1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칩시다. 그 str1이라고 하는 거의 이름, name은 str1의 시작 주소겠죠, 시작 주소. 그러니까 데이터 세그먼트 상에 있는 str1의 그 시작 주소의 오프셋 주소. 그 오프셋 주소가 바로 dx라고 하는 이 그 16비트 레지스터에 적재가 되게끔 이렇게 코드가 예시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아까 앞에 그 기본 틀에다 넣을까 했다가 그냥 여기에서 소개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 넣었는데, 네, 바로 데이터 세그먼트 레지스터 DS를 이제 초기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그 예제 짤 때 꼭 넣어줘야 돼요, 앞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세그먼트 사용하려면은 그 데이터 세그먼트의 시작 주소가 저장되는 데이터 세그먼트 레지스터인 DS, 이 DS 값을 초기화 해줘야 되거든요, 프로그램 시작할 때. 그렇게 안 하면은 데이터 세그먼트 주소가 잘못 지정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 0 같은 게 지정돼서 그 앞부분에 있는 그 프로그램에 약간 그 데이터 세그먼트에 데이터 세그먼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앞부분에 저장되는 여러 가지 제어 워드들 이런 것부터 가리키게 돼서 메모리 변수를 제대로 가리킬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S 값을 데이터 세그먼트의 주소로 제대로 초기화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초기화 해줄 수 있는 그 주소, 데이터 세그먼트의 주소는 이렇게 특수기호 predefined 심볼로서 이 add data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DS에다가 적재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DS라고 하는 세그먼트 레지스터에는 바로 이렇게 데이터라고 이렇게 무브 명령을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는 프로세서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간접적으로 AX에다가 그 데이터 세그먼트의 시작 주소를 나타내는 add 데이터를 이렇게 AX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세그먼트 레지스터인 DS에다가 AX 값을 복제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DS 레지스터에는 데이터 세그먼트의 시작 주소가 올바르게 저장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세그먼트 상에 정의해 놓은 그 변수들을 정상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직접 그 프로그램 코드를 짜게 될 텐데, 코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에는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라인 바이 라인대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모리 모델 스몰로 정의하고 스택 영역에 256바이트,
그리고 데이터 세그먼트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은 바로 이것이 그 문자열이죠. 스튜던트 인포메이션이라 해서 그냥 std info라고 제가 작게 써놓은 겁니다. 줄여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이죠. 문자열은 따옴표로 묶으면 된다 했습니다. 따옴표로 묶었는데 ASCII 코드는 바이트로 나타낼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바이트 배열로서 db라는 그 데이터 정의 지시자를 쓴 거고, 이렇게 1, 3, 4, 5, 6, 7, 8이라는 학번과 양캣이라는 학생 이름을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그 문자열 있죠. 문자열 데이터를 이렇게 쭉 출력해주는 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MSOS에서 제공해주거든요. 바로 AH에다가 9H 값을 넣어주고 interrupt 21H 하면은 그렇게 실행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DX 맞아요. DX에다가 그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그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 데이터 끝에는 그러니까 문자열의 끝이라는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달러 사인을 넣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C 언어 같은 거 다루다 보면은, 특히 C 언어 문자열, C 스트링 보면은 이렇게 헬로라고 돼 있어도 여기 끝에 안 보이는 널 문자가 자동으로 삽입된다 했죠. 이렇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C 언어를 만약에 공부하셨다면요. 이런 거 보고 널 종료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어셈블리어는 그렇게 문자열을 저장하진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거는 이제 문자열 출력을 위해서, 이 문자열 출력 루틴, 그러니까 DX에다가 문자열 시작 주소 해놓고 그 AH에다가 기능 코드, 펑션 코드로서 9H 넣고, 그 다음에 MS-DOS ISR 호출해주는 인티저가 아니라 그 interrupt 21H 그 명령어 하려면은 문자열의 끝이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인 넣어달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부터 쭉 보면은 일단 앞에 여기 소개한 것처럼 이렇게 DS 레지스터 초기화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stdinfo라는 그 문자열 변수의 시작 주소의 그 effective address, 그러니까 오프셋 주소, 데이터 세그먼트 내 오프셋 주소를 dx라고 하는 그 범용 레지스터에 일단 적재를 한 다음에 꼭 dx를 써야 됩니다. 문자에 연산할 때는 대체로 이제 dx 레지스터를 쓰도록 고정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dx 레지스터를 가져다가 쓸 거기 때문에 그 ISR이 그 다음에 AH 레지스터에다가 9H라고 하는 그 16진수 펑션 코드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16진수 21번의 interrupt 서비스 루틴을 이제 출하하면은 바로 이렇게 다음 화면처럼 1, 2, 3, 4, 5, 6, 7, 8 양캣이라고 써있는 그 문자열을 쭉 출력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다음 코드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 코드 다음에는 따로 뭔가 있지는 않고, 그냥 프로그램 종료가 있고, 이제 메인 프로시저 종료하고 엔드 메인,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의 끝이 나타내는 엔드 메인까지 이렇게 하면은 프로그램 소스는 여기서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그 과제 제출을 위해서 쓰는 프로그램 코드는 이게 전부입니다. 어쨌든 이거를 제가 이제 실행해 볼 때는 그냥 일단 이걸 돌릴 때는 그냥 ex1.asm이라 해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과제 할 때는 그 이름을 뭐 렉처 5가 됐든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꿨을 거예요. 어쨌든 그 바꾼 이름에 맞게 ml 다음에
ml 다음에 소스 파일을 이렇게 넣어줘야 될 거고, 그렇게 넣어주면은 이 어셈블링과 링킹이 거쳐져서 src.exe 이런 식의 출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차 수업까지는 다소 좀 분량이 길긴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그 명령어를 다루는 방법, 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주되게 다루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 주까지 이렇게 긴 분량의 수업을 듣게 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긴 수업 들어주셔서 고생 많으셨고, 그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카카오톡 톡방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